오늘도 역시 올림픽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세계 1위죠.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림픽 여자 단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요. 지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28년 만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저의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선수들한테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메달을 딴 직후에 7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노력, 모든 낭만, 그러면서 모든 분노를 쏟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와 또는 운영진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말하자면 협회의 훈련 방식 또는 선수 선발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다고요? 네,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가 경기가 끝난 후에 보통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르면 선수들이 선수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 통로 중간에 믹스트 존이라고 해서 네. 공동 취재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모든 미디어와 취재진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 끝난 직후에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면서 작심 발언을 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본인의 부상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본인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리고 올림픽 때까지 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통증을 다스리면서 올림픽을 준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 무척 많이 실망을 했고 네. 난 이로써 이걸 끝으로 대표팀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러면 은퇴를 시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안세영 선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파리에서 취재한 기자에게 이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다 들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은퇴라는 말을 안세영 선수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워낙 실망을 했고 협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 이제 외신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부상에 대한 관리 이야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식과 복식의 훈련 시스템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팀은 그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아하. 본인이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올림픽 가기 전에 못 나갔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내 생각에는 안세영 선수가 그 화두를 던진 거예요. 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말을 아주 애매하게 남기면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배드민턴 감독이 이에 대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 협회와 법적 다툼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안세영 선수가 그 이후에 후속 입장을 또 쫙 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늘 뉴스 시작하기 전에요. 협회에서도 입장을 또 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훈련 시스템, 선발 방식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불만 사항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협회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수습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게 그 김학균 감독의 얘기가 문제가 됐었냐면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그럼 올림픽을 나가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자기가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배드민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입장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죠.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렇게 되면은 법적 공방을 가는 것이 아니냐 최악의 경우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였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어쨌든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고 안세영 선수가 SNS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그리고 해결해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하. 네, 배드민턴 협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 1위 그리고 우리에게 금메달, 11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마음의 속에 둔 이 서름과 복받침이 있었으면 금메달을 딴 직후에 저렇게 쏟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양궁처럼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안 선수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메달을 쏟아낸 금메달을 쏟아낸 양궁협회가 훈련도 체계적이고 아마 선수들의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다라고 부러움을 표한 건데요. 자, 양궁 여러분 뭐 이번에 금바치였죠. 한국 양궁의 새 역사, 세계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양궁협회 회장의 목소리,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옛날에 이제 양궁을 처음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양궁협회 시스템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의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궁이 세계 최강에 올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분석을 했죠.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한민족에는 이 궁사의 DNA가 있다, 네. DNA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협회가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아꼈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미국의 앨리슨 선수도 그 얘기를 직접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세영 선수도 이 양궁협회의 체계성을 부럽다고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 논란은 확산되는 듯 했지만 급하게 다시 좋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양궁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리올림픽이 아직 진행 중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다음 올림픽을 벌써 준비하기 시작했다고요. 원래 양궁협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양궁이 강한 거고 아마 지금 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대표 선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는 벌써 4년 후를 바라보면서 과연 LA 올림픽에서는 어떤 또 규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보면서 아마 준비를 미리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양궁을 이어서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사격 이야기입니다. 한국 속사권총 부분에서도 첫 올림픽 메달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은메달을 처음 따게 됐는데 국제대회 첫 메달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재밌는 하루였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제대회 메달 따보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잠 좀 푹 자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은메달을 따낸 조용재 선수, 이 선수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아직 군인입니다. 말년 병장이고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인데 메달을 땄기 때문에 즉시 전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다. 이 날짜를 다 채우고 끝까지 만기 제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군대 밥을 먹으면서 만기를 채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조용재 선수 멋집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 유도의 희망을 쓴 올림픽 유도 대표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귀국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진 제1교포 허미미 선수,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다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태초 준비하러 갑니다. 네, 한국 갑니다. 한국 가요, 드디어. 올림픽에서 맨날 다녀왔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다고요. 내일 간다고 하시는데 내일. 이번에 올림픽에서 느끼는 거는 저 선택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고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거 엄청 행복하다고 진짜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미미 선수가 이번에 딴 은메달을 손에 꼭 쥐고 아주 특별한 곳을 갈 예정이라고요? 허민빈 선수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고 알려져 네.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현조부가 되시겠죠. 허석 선생의 추모비에 가서 은메달을 들고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뜻깊은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안세영 선수의 입장에 대해서 면밀히 선수들의 이 상태나 대우,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입장인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협회에서도 지금 뭐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겠지만 오늘 오전에 이 배드민턴 대표팀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들의 현재 상태와 시스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선수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미미 선수 현조부의 추모비를 찾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정을 또 만들었군요.